네, 5월 4일 일요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긴급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이후에 펼쳐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난 금요일 서보학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한 것이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 금요일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긴급하게 교수님 모시고 그 사이에 또 재판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서보학 교수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휴일에 이렇게 긴급하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쉬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을 좀 쉬시지도 못하게 불러내서 너무 죄송한데요.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의총이 있을 텐데 아마도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듣고 이후에 오후 4시 의총에서 제대로 된 지혜를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15일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배당이 됐고 그리고 기일마저 잡혔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예, 후보 등록을 10일과 11일 사이에 하면 그 뒤에 기습적으로 선고를 내릴 것이다 하셨는데 15일로 기일을 잡았어요. 자, 우선 이 서울고법이 왜 이렇게 격하게 또 여기도 스텝을 밟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바로 아마 기록이 송부가 됐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고법에서도 그 재판부 배당을 빨리 했고, 아마 뭐 그 피고인 이재명 후보 측에도 송달 절차가 진행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통상의 경우에 파기환송이 되면 예. 한두 달 후에 이 길이 잡히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조희대 대법원의 어떤 의중에 맞추어서 지금 그 파기환송심도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일단 교수님 이재명 후보 측에도 송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출석 통지서가 전달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러니까 뭐 보도를 보니까 이게 통상의 우편 송달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인편을 통해서 집행관 2명을 통해서 예. 아마 따라다니면서 전달을 시도를 한 것 같고 예. 뭐 아직 공판기 날짜가 15일이기 때문에 네. 뭐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네. 이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거 자체가 그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15일이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선거운동을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만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서울고법의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이 자체로 일단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포함된 것은 아니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법 소극주의라 그래서 예.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 그 사회 내에서 뭐 정치적인 방법이든 사회 내 예. 규범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고 그것이 이제 안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 네. 판결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역대로 보면 이런 대통령 선거라든가 네. 이런 큰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 법원이 통상적으로는 재판 절차를 중단을 하고 그렇죠. 충분한 선거운동의 권리 이런 것을 보장을 하고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주권자로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네.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은
뭐 633 원칙을 강조를 했지만 3이라는 게 3개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30 며칠 만에 지금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온 것이죠. 36일 만에 나왔습니다. 36일 만에. 그리고 기록 선고도 바로 그날이 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공판 날짜도 아주 고속으로 지금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선 전에 뭔가 법원이 개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낙인을 찍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저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을 앞두고 충분한 그 선거운동의 그 권리를 보장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지금 이 재판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도 지금 맞습니다.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저는 대법원이 뭔가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대선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이제 선거에 선수로 개입을 해서 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우고 다른 뭐 이를테면 무소속의 한독수, 국민의힘의 김문수 뭐 이렇게 유력 후보를 놓고 선거를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함정이라고 그때 표현한 것은 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자격 박탈을 확정을 하게 되면 대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가 이제 나와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10일, 11일 등록을 기다렸다가 이후에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후보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대선을 상대방에게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도 정말 허탈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강원도 일대를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돌았는데요. 어마어마한 열기가 강원도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던 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내란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하에서 그 국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국격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그 제조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전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새로운 부흥의 길로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열망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지지자 그 후보자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번 대선은 너무 허망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선택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상대방이 이걸 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저쪽이 거저 대선을 그 쟁취하도록 이런 저는 함정을 대법원이 저는 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경계를 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15일 그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잡힌 것부터 6월 3일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사실 뭐 한 5월 8일, 9일 정도에 첫 공판기일이 잡힐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말씀하신 대로 후보 등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판 날짜를 지금 15일로 잡지 않았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대선 전에 2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일단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할 겁니다. 지금 대선 기간이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공판을 미뤄달라. 변경 신청을 해서 다행히 환송심이
그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7부죠. 예.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바는 저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저는 이럴 때는 그 피고인이 원하는 시간까지 미뤄줍니까? 이를테면? 보통은 미뤄주죠. 예. 그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15일 같으면 이제 한 18일, 17, 네. 8일 정도면 대선이 치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후보가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래야 될 맞습니다. 시기인데 예.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소중한 어떤 시간과 권리를 뺏는 것이고 예.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의 전합 판결,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개입이다. 이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네. 2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을 미뤄달라, 변경해달라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2심도 똑같이 선거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개입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피고인 그 측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걸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네. 그 고등법원 7부라 그랬죠. 7부입니다. 7부가 예.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5일을 강행한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첫 번째 판은 나가지를 않을 겁니다. 네. 일단 15일 기일은 나가지 않겠다는 예. 방침을 세운 걸로 제가 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네. 15일 날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이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네. 며칠 후로 통상은 일주일 후로 잡기 때문에 22일로 예상을 하던데요.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이제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예. 예. 뭐 20일, 21일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22일을 잡는다고 해도 네. 22일 날 고등재판부는 첫 공판을 열어서 바로 종결을 하고 심리를 종결하고 즉일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일 선고. 예. 예.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파기를 할 때 네. 요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유죄다,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을 법리를 설명을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 2심 재판부는 그 법률적 판단에 기속이 돼야 되고 네. 뭐 자기들이 의견을 덧붙여서 따로 판결문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공판 들어가기 전에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아마 작성을 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미. 예.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22일 날 만약에 두 번째 이제 미뤄졌던 네. 공판기일이 열리고 그날 선고가 이루어지면 예. 그 일주일에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 재상고를 하기 할 위해서는 수- 일주일의 예. 시간이 주어지니까 예. 23일부터 일주일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러니까 29일 9일. 안까지 이제 예. 재상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29일 날 재상고를 하게 되면 이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20일의 상고 이후서 제출 기간이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보장이 되면 네. 결국 6월 3일 날 선거기일을 넘기기 넘기게 때문에 돼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